하겠습니다. 계속. 혹시 나는 우리 동네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알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내려주십시오. 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나와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관계의 단계성이 있는데 타인인데 이제는 내가 아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지인이 되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는 단계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각 지역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알고 있냐고 물어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만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정말 벅찹니다. 모든 사람을 어떻게 다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서문성당에서 오신 분? 예. 그 서문성당 젊은 청년 중에 한 명이 최근에 혈액암인가 골수암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문성당에서 나름대로 도움을 주려고 모금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아진 돈이 제가 듣기로는 1,000만 원 모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1,000만 원 갖고 택도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발전이 안 되죠. 나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지 공동모금회 또는 기타 여러 기업 또는 평화신문, 과거에 나온 재단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먼저 주민 관계를 획득을 하고요. 그리고 참여 관계를 발전시킨 다음에 참여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잘 보시면 관계 단계에 따라서 주민 관계가 풍성해지도록 대응을 합니다. 자, 무관심 주민에서 아는 주민으로 전환되는 주민 관계 획득의 단계입니다. 먼저 일상의 접촉을 늘려야 합니다. 일상의 접촉. 거른과 걸언. 거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쭈는 겁니다. 여쭈는 거. 그 다음에 주민과 만나는 일상의 접촉을 늘려야 합니다. 그냥 일상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이게 호떡인가 기름떡인가 모르겠는데 사진이 같이 가서 그냥 빵 한 조각 나누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접촉을 늘리는 겁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줄넘기도 하고요. 큰 이게 뭐죠? 장기판인 것 같은데요. 마을 운동회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입니다. 물로데. 이분 참 재밌는 분인데 이번에 저희 기관의 원장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 일병투라고 직업 지원 시설이 있는데 거기 원장님으로 이번에 모셨는데 제주도분은 아니고 인천에서 사셨던 분인데 제주도에서 살겠다고 입사 원서를 내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오신 분인데 그냥요 자기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오늘 저녁 8시 30분 노량진역 어디에 오면 제가 오뎅을 사드립니다 라고 올린 거예요. 몇 명이 올 것 같아요? 몇 명이? 많이 옵니다. 이분 참 특이한 게 이렇게 하면서 요번에 제가 어제 차 축성을 했는데 나이가 47세, 8세? 뭐 그 정도 되셨는데요. 처음으로 차를 샀대요. 처음으로. 중고차 100만원. 150만원짜리 아는 건 통해가지고 100만원. 처음 샀대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때나 번개 문구를 띄우는 분입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뽑았어요. 이 사람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뽑았는데 재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간식, 누군가에게는 저녁, 나에게는 피로회복제, 물로댕.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전혀 일면식 없는 사람이 와도 다 2개씩 쏘아드립니다. 2개씩. 더 이상 안 되고 2개씩. 2개 먹으러 와요. 서울 노량진역에. 서울 각지에서. 이분은 인천분이라고 했어요. 인천에서. 자비로 그 마을에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책을 해가지고 상상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비만 한 5천만 원 있고 해볼만 하지 않으실까요? 물로된 교주님의 육수 세례받은 분들은 모두 한 식구요 한 형제자입니다. 이분 세례받은 신자입니다. 자, 청각장애인 청소년 축구 동아리 FC 소리샘에서 축구공 5개가 필요합니다. 청각장애인들. 이 소리샘 축구단을 지원해 주실 자원봉사 코치님이 되어주세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올렸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축구공 5개가 필요하대요. 코치가 필요하대요. 코치 누군지 아세요? 김명지. 본인이 자원해서 이거 하나 띄웠는데 공은 물론 말할 것 없이 김명지 선수가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그 알로이시오 지금 알로이시오 옛날 부산 소련이지 거기서 자란 선수입니다. 딱 올리자마자 김병지가 내가 자원해서 오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 주고 불러도 안 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한 사람이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퍼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사람 없다고 탓할 거 아니에요. 사람 없다고, 자원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전혀 탓할 건 아닙니다. 빈첸쇼 회원 중에 신자가 아닌 분을 회원으로 두고 계신 본다. 몇 분 정도 되세요? 여러 분 계세요? 신자가 아닌 분들
왜 빈센쇼는 신자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자격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요, 회원 아니고 신자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없어요. 지혜는 그거 천주교 신자만 제만이 그렇습니까? 잘못하고 문제로 돼 있어요. 정하세요 앞으로. 천주교 신자로서 이번에 나와 있어요. 후원 회원만 예, 명예회원 가능하죠? 네. 예, 명예회원 가능합니다. 활동이면 안 돼.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명예회원도 같이 활동하면 안 돼요? 명예회원 돈만 내면 됩니까? 아니 이제 파트도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도 명예회원은 신자가 아닌 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명예회원도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비신자도 활동할 수 있는 거네요. 활동하는 거랑 정의원이 안 돼. 그렇죠. 정회원이 안 되는 거지. 예. 왜 이렇게 좁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우리 테두리 안에서만 보시냐고. 예. 제가 하는 얘기 그렇습니다. 좀 관계를 넓혀서 보세요. 그럼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함께 하실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변화가 되어봅시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주민과의 관계를 얻어야만이 힘이 됩니다. 본당은 지역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 성산포에 어디죠? 동부종합사회복지관 개원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다들 놀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 이제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신자가 아닌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천주교 행사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어제 보셨죠? 예, 직접 보신 분들 많아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당 신자들 또는 뭐 교구의 본당에 있는 여러 신자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시몬 형님 맞죠? 네. 시몬 형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산포의 주민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행사, 개원식, 주교 축복식 하는데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주민이 기본이 안 되고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주민에서 이제는 참여 주민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활동으로 참여를 권유해야만 일단 쉽습니다. 부담 없는 활동. 그래서 아까 제가 명예회원 얘기를 했던 건데요. 명예회원은 일단 시간적으로나 또는 뭐 여러 면에서 부담은 적습니다. 물론 뭐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나 대신 여러분들이 뛰어달라고 하는 뜻에서 사실은 명예회원이 되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담 없는 활동으로 참여를 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회복지는 영어로 말하면 social work이라고 합니다. social work. 사회복지라는 말을 쓴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복지라는 말 대신 사회사업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사회사업. 영어 그대로 social work.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사회복지, 사회사업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회사업과 사회복지는 구분되어져야 맞습니다. 사회복지라는 말은 사회사업 플러스 사회제도, 정책, 행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게 미국의 사회 사업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알는 원조 기구, 해외에서 원조 50년대, 60년대 시대분들은 아시겠죠. 외국 신부님들이 돈 얻어다가 우리한테 나눠줬던 거 기억나시죠? 예, 또 듣고 아실 겁니다. 예. 그런 해외 원조 기구들이 사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그들이 했던 일을 우리도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사업에 있어서의 본질은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떤 국가의 어떤 재원이나 또는 지원이 아닌 지역 사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어떻게 이걸 쉽게 만들까?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코카콜라예요. 손님이 매점에 들어갔습니다. 콜라 주세요. 무슨 콜라 드릴까요? 코카콜라 주세요. 코카콜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럼 클래식과 코카콜라 제로가 있습니다. 손님이 카페인이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칠성사이다 주세요. 간단하고 단순한 것으로 쉽고 편하게 참여하도록 나눔 활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담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그림에 뛰어난 능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와서 김장하십시오 하면 어떨까요? 잘 올까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에게는 그거를 부탁하면 돼요. 어르신들의 초상화, 아니면 요즘 재밌게 그리는 캐리커처, 이런 것들을 부탁하면 되고, 사진 잘 찍는 사람, 장수 사진 부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동네에 요즘 카메라 없으신 분들 있나요? 다 있습니다. 카메라. 우리 교구에도 보면 카톨릭 사진가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면 안 찍어줄까요? 찍어주겠죠? 거절할까요? 정말로? 돈 들여서 안 할 필요 없습니다. 개인의 강점과 직업에 적합한 나눔 활동을 구상하고 이를 제안하고, 원래 있던 나눔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원래 다 해왔던 것들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참 그래요. 옆집에 가는 것도 자원봉사, 뒷집에 가는 것도 자원봉사. 그렇죠? 네. 하면 자원봉사 해가지고 사랑의 집짓기 이렇게 해가지고 거창한 이름을 걸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해노라고 자부를 합니다. 관계를 만들어드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만들어드리면.
그래서 당당히 요구하기. 이웃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상부상조 서로 도왔습니다. 99년도에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5일장을 했습니다. 5일장을 했는데 성당에서 한 게 아니고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했는데 그 손님들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저희 삼촌이 신부님이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각 본당에서 다 오죠 해서 마을도 하여튼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옆집도 빌려가지고 같이 하고 5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그 성산포에 있는 국수가 다 동이 나가지고 옆 동네 세화에 가서 사오고 그 정도로 하여튼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웃 주민들, 친척들이 와가지고 다 일을 했어요.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날 거예요. 불과 20년, 15년 전인데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웃집이 병으로 일을 못하면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농사일을 그리고 가사일을 분담해 주었습니다. 이걸 우리 울력이라고 하고요. 자원봉사나 노력봉사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옆집 할머니 집에 놀러갈 때 우리는 마실 간다고 했지 말법봉사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마실 간다고 했어요. 맛있는 반찬을 하게 되면 반찬 하나 했는데 한번 맛보세요 라고 했지 밑반찬 배달 봉사하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도우며 인신 좋게 살아왔습니다. 누구는 돕기만 하고 누구는 받기만 해서 창피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 이웃 사촌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원봉사라는 이름, 말법봉사라는 이름, 노력봉사라는 이름은 또 외출 서비스라는 이름은 또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은 그분들을 너무 비참하게 만듭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되찾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지금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있지만 행정적인 제도라든지 또는 그 사회 정책, 예를 들면 자원봉사 인증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이야기를 쓰지만 저는 이런 봉사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이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요즘에 그 어르신들 특히 그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목욕봉사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이게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목욕봉사와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목욕봉사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자매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매님 목욕봉사에 좀 좋을까요? 네? 좋겠습니까? 그렇죠, 좋죠. 해드릴까요? 예.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정말 내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서 거동하기가 불편해졌을 때 내 자녀가 아닌 삼자가 와서 그것도 얼굴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 몸을 씻겨준다는 여러분들 같으면 좋으시겠어요? 나중에도 좋을까요? 그러니까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하고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거는 아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레지오라는 이름으로, 빈첸시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그런 죄를 범한 건 아닌지. 관계가 성립되면 복지, 봉사, 후원, 결연, 서비스 프로그램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실 간다고 하지 말법 봉사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휴먼 서비스는 서비스로 전환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아름드리 나무 한 그루 가꾸는 것, 한 그루를 가꾸는 것이 숲을 이루는 길. 우린 작디 작은 지렁이 한 마리. 다만 순간순간 한 줌의 땅을 진심으로 대할 뿐. 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활동들을 제가 절대로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것 분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많은 기여를 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해가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기관이나 조직은 분명히 도태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반성하는 의미에서 왜 회원들이 없을까? 왜 예산이 없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마 이 시간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예,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나눔을 좀 할까 했는데 시간 관계상 잠깐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공동체와 사회복지 실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면요, 이거 카리타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오전에 카리타스에 대해서 들으셨죠? 우리 가톨릭의 사회복지를 일컬어서 카리타스라는 단어로 씁니다. 카리타스라는 말은 인간을 향한 하느님과 예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칠 때 사용한 아가페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 배독, 자선을 의미합니다. 가톨릭 사회복지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어요? 오늘 뭐에 대해서 오전에 있어요? 네, 가톨릭 사회복지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자면 현식이 뭐라고 합니까? 바다. 바다 얘기 하시던가요?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낚아다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카리타스의 영성이다. 맞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예. 다행이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이게 바다를 사랑한다는 것, 바다를 품을 수 있다는 것, 이 그림에 잘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과 갈매기와 해와 바다가 모두 평화로워 보이는 것. 이게 저는 사실 우리 카리타스 가톨릭 사회복지의 핵심이 아닌가,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평화로워 보이죠? 네. 모두가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모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카리타스의 삶이 아닌가 싶은데요. 소공동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당에서 여러분들 소공동체 모임을 하고 계시고 또 소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또 듣고 알아서 네, 2015년도 우리 교부장님께서 올해 초에 시작하면서 작은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소공동체라는 사업 교서를 발표하셨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가나안이 작은이들에 대해서 오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을 테고 작은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그대로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소통이라는 단어 같아요. 소통. 소통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연결. 예? 뭐라고요? 연결. 연결. 맞아. 비슷한 의미입니다. 또 왕래.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소통이라는 것은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거슬러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고, 그죠? 또 비가 와서 물이 땅에 스며들고 그 안에 있던 수증기가 다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소통이라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소통이라고 하면 또는 대화라고 하면 일방적인 방향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소통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그래서 요즘 이렇게 우리 대통령 본인은 소통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불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조금은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아까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일방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목지침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모여 기도하고 본당, 가정미사 참여하기, 부모, 친척, 이웃, 형제에게 효도와 사랑 실천하기, 소공동체 구성원들과 간추린 사회교리, 복음의 기쁨 일부 나누기, 마을 공동체의 어렵고 힘든 이웃을 찾아 관심과 배려 아끼지 않기,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며 나누기, 지상의 평화, 신앙의 빛, 간추린 사회교리, 복음의 기쁨 등등. 또 지역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 연대하기, 어려운 이웃,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세터민, 이주민 등 우리 교부장님이 2015년도에 실천하자고 다짐했던 사목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따왔습니다. 우리 교부장님, 우리 신자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나요? 이거 보면서 이게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자분들 이거 몰라요. 내용 몰라요. 본당 신부님 저를 포함해서 본당 신부님들의 잘못이 크죠. 교부장님의 사목지침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잘못은 크고 꺼내놓기만 하고 아무런 실천을 하지 않는 신부들의 잘못이 큽니다. 처음에 반짝 사회교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지역사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 연대하기,
당신 갖고 찾아라 뭐 이렇게도 하고 했지만 전혀 그 이후에는 되어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많은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신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도움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이웃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빈첸시장뿐만이 아니라 본당 신자분들에게 아까 그 내용들이 제대로 뼛속 깊이 전달되고 있는가, 정말 그랬으면 이 사회가 이러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의 사랑 실천, 이거는 여러분들 교황 베네딕토 16세 지금 교황님 직전에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책에서 발췌했는데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요? 사회복지의 교회의 기본 지침서가 바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빈첸시장들은 꼭 한 번씩은 읽어보시면 좋은 회칙입니다.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찬미받으소서, 찬미받으소서 최근에 나온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뭐에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환경, 지구 생태계 환경에 관한 회칙이고, 사회복지에 관련된 회칙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빈첸시오에서 여러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회비로 이 책을 하나씩 꼭 사서 회원들에게 선물로, 축의를 선물로 나눠주세요. 의무적으로 함께 읽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사회복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착한 사마리아인. 여러분들 복음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실천은 무엇보다도 긴급한 요구와 특수한 상황에 무조건 응답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 사람의 지식, 배경, 환경, 또 신자, 비신자 관계없이, 남녀노소, 유무 관계없이 긴급한 요구와 특수한 상황에는 무조건 응답해야 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31항에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복음에서도 알 수 있지만 착한 사마리아인, 사제, 레위, 또 이방인, 복음 말씀 기억나시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는가?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질문 던지지 않았어요.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습니까? 라고 질문 던집니다. 같이 살고 있는 것만으로 이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중심에 두어라.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중심에 두어라. 사람을 도와주되 자기 삶의 주체로 사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도와야 한다. 어디 가서 흉 봤다고 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며칠 전에 고병수 신부님이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인가. 고병수 신부님 연락 오면 제가 잘 전화 안 받습니다. 피곤해져요. 절대 비밀입니다. 또 절대 비밀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이번에 그 강정 평화센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죠? 네, 거기에서 이제 고령수준교육 센터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강정 주민분들하고 이렇게 좀 이제 접촉을 하고 함께 또 이제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그 주위에 강정마을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을 이제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들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말벗 해드리고 또 목욕도 시켜드리고 뭐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전화 와서 거기 목욕공사 차량이 있으면 우리가 그쪽에서 쓸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얼마든지 쓸 수는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 보내드립니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처음에 그 집이 어르신 사는 집이 도저히 이렇게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고 하여튼 그런 어려운 집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모셔다가 거기에 어떤 저기 센터 안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좀 넓은가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가서 목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모셔다가 또 식사도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절대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친숙함이 없어서 서서히. 아니 무슨 장애인 화장실에서 목욕을 시키냐고. 큰 다라이 갖다가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네? 여러분들 같은 화장실에서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목욕탕 모시고 가면 되죠. 목욕탕 모시고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동네 목욕탕이 없을까요? 거기 있잖아요. 거기 그 풍림콘도에 목욕탕 있어요. 얼마나 이격적으로 대접을 받는 듯한 느낌입니까? 네? 화장실에서 다라이 갖다가 큰 다라이 갖다가 뜨거운 물 받아서 거기서 목욕하는 거 하고 풍림콘도 사우나에 가가지고 모시고 와서 목욕하는 거 하고 어느 게 대접받는 것 같아요? 네. 보십시오. 귀하고 소중한 존재,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봉사한다고 하죠. 네. 그런데 신부님, 네. 목욕을 집에 갖는 분은 더 편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디가요? 예를 들어서 국립콘도에 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그런 것도 물론 신부님 말씀 같지만은 그 모이는 예를 들어서 활동도 잘 안 하시고 그런 데를 가시기 싫으신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럼 조용하니 화장실 깨끗하게 정리가 되니까 네. 거기에서 시켜드리는 것도 그분을 편하게 했던 것이 아닐까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은? 국립콘대 가면 돈 드시냐? 돈도 보이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은 관계가 형성되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게 본인이 편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물론이죠. 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근데 본인이 원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걸 on 역주시라고. 예. 근데 우리 제가 얘기한 서비스는 받는 당사자 중심입니까? 해주는 사람 중심입니까? 받는 사람 중심으로 돼야 되죠. 우리가 해주는 사람 중심 돼서는 안 됩니다.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 편하자고 거기 장애인 화장실을 고쳐서 뭐 개조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본당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어르신들이 인격적인 존재로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우리가 다가서고 있는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은 사랑의 활동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보고 거기에 따라 알맞게 행동을 합니다. 사랑은 거저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활동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보고 거기에 따라 알맞게 말씀하셨죠. 알맞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을 통해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당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빈체쇼 따로, 레지오 따로, 무슨 따로 본당이 각각 따로따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본당에 사회복지사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하고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사회 관리가 통합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 소공동체에서 따로 방문하고 레지오에서 따로 방문하고 빈체에서 따로 방문하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그 한 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가끔 그 교구에 빈첸쇼 이사회에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이렇게 뭐 도와달라고 요청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 본당은 몰라. 본당은 모르는데 빈첸쇼 회원들은 알아. 또 본당이 움직이지 않고 빈첸쇼 회원들만 갖고 어떻게 해보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본당에 요청을 했는데 본당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교구로 넘어오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는 다행이에요. 본당 신부가 알고 있으면 다행이에요. 본당 신부님이 몰라요. 또 본당 신부님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래서 가능하면 본당에 돌아가셔서 본당의 사회복지사들 뭐 이렇게 특히 복지관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이렇게 활동회원으로 아니라도 좋으니까 적어도 자문위원 정도는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자문을 구해보세요. 그랬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활동해왔던 거하고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여튼 본당의 사회복지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나 또 종사자들 아니면 저한테 연락하셔도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같아요? 현명한 신부님. 지난번에 갔더니 신장들하고 같이 김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진 찍어 놓은 겁니다. 서귀포성당에 그 김장 김치에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신부님이 직접 고무장갑 끼고 서귀포성당 완전 달라졌어요. 정말로. 제가 5년 전에 서귀복자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성당 제가 너무나 옆에 분당이랑 잘 아는데 올해 초에 사회복지 세미나를 본당에서 처음으로 했어요. 한 5주 동안 신자를 매주. 그래서 여기에서 했던 것들을 오늘 이제 지금 제가 조금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5주 하고 나서 신부님이 달라졌어요. 신자분들도 물론 달라졌어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조금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 기쁨, 희망, 온유, 진리, 평화, 나눔, 은총, 성령의 열매를 본당 공동체에 전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빈첸시오 회장님들이 본당의 그 사회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자, 보십시오. 본당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신자들의 이웃사랑 참여를 유도하고 본당 관할구역의 작은 이들 찾고 예산을 확보하고 홍보활동을 하는 게 본당 사회복지공과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실천은 소공동체 및 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당 사회복지위원회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 계획 수립 및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발벗고 나서서 찾고 활동하고 그러니까 회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당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 활동하게 되면 회원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우리가 하는 일은 찾는 게 중요합니다. 찾는 게. 그것도 뭐 수급자라든지 정말 어려운 그런 분들보다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알려지지 않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제가 볼 때는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도 연결하고 뭐 기관에도 연결하고 모금회 같은 데서도 연결하고 그럼 우리는 사실 돈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물론 나름대로의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활동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생명을 선사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네,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인간에게 사랑이 계시되지 않을 때, 인간이 사랑을 만나지 못할 때, 사랑을 체험하고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할 때, 사랑에 깊이 참여하지 못할 때, 인간은 자기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남게 되며 그의 생은 무의미하다. 사람이 무엇인지 시편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아주시는가.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체크하겠습니다.